장이 섰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장은 여전히 장이다. 그러나 장터에 나온 물건들은 많이 바뀌었다. 양말이며 옷가지며 그저 흔한 공장 물건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역시 한 구석에는 이곳이 시골장임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것저것 한 광주리씩 혹은 그저 한 움큼씩 들고 나와 펼쳐놓은 먹을거리들이 그것이다. 앉은 자리에서 직접 채소도 다듬어 파는 곳이 바로 장터다. 보기 힘든 귀한 열매에서부터 흔한 채소까지 이런저런 농부의 물건들이 장터의 소란함 속에서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은 영 장사가 신통치 않은 모양이다. 가득 쌓아놓은 물건들이 하나도 줄지 않은 것 같다. 장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먹는 장사다. 장터는 그렇게 파는 사람, 사는 사람 한 묶음이 되어 살아 숨쉬고 있다. 장터 큰 길에서 조금 벗어나면 아주 요란한 군것질거리가 있다. 바로 뻥튀기다. 서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지 오래지만 아직 시골 장터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터줏대감이다. 빙글빙글 뻥튀기 기계는 돌아가고 그걸 하염없이 바라보던 할머니는 졸음이 오셨나 보다. 양지바른 담벼락에 기대앉아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장터의 막다른 골목이다. 이곳은 좀 모습이 다르다. 망치 소리, 쇠소리 하며 어제 들리는 소리조차 조금은 낯선데.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바로 대장간이다. 허름해 보이기는 하지만 대장간은 대장간이다. 사실 대장간이야 허름한 것이 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나마 이렇게 있어주는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가. 이 허름한 대장간과 저 시끄러운 소리 한가운데 대장장이가 일에 열심이다. 철에 안 맞는 반팔 차림의 대장장이는 쇳덩이만큼이나 다부져 보인다. 그의 망치 소리는 리듬을 타고 마치 음악처럼 들린다. 그래가지고 대장장이가 된 연유를 묻자 그의 인생이 나온다. 참으로 험했던 그의 인생 이야기. 가에 가가지고 칡 뜯고 이래가지고 나무 빈집에 아랫채에 그냥 책을 이제 얻어가지고 갔는데 그때 그다지 가서라도 우리 집에 그래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술과 도박을 이래 했는데 그때 내가 14살 졸업하고 15살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조그마한 지기를 하나 맞춰놨더라고. 독조 많이 오는 걸. 어른 지기를 잘라가지고 맞춰놨는데. 그래, 그때부터 내가 15살인 게 가서 일 돌보고 산에 나무 해나르고 이래가지고 그 이듬해 와서 16살 때부터 내가 어른 밑에 일을 돌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시는 어떤 것이다, 수련은 어떤 것이다 알게 되고 그거 배우게 되었어요. 배우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시뻘겋게 달아오른 쇳덩이를 두드리며 한숨을 날려보낸다. 때로는 세게, 때로는 약하게 그의 망치는 바쁘다. 쇠가 식기 전에 얼른 망치질을 해야 하는 것이다. 모양을 크게 바꾸어야 할 것은 이제 기계를 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두 손망치의 몫이었지만 이제는 기계가 해준다. 그러나 마지막 마무리는 기계로는 안 된다. 대장장이의 망치질이 닿지 않고서는 물건은 재구시를 못한다. 그런데 그의 팔뚝에 무언가 새겨 있다.
아주 서툴게 새겨져 있는 행복이라는 문신의 사연이 궁금하다. 여기 행복이라고. 요거 16살 때. 그때 내가 아버지 밑에 일 배우면서 먹물을 갈아놓고 바늘에 그 덩어리 2mm 정도 나가서 실을 감아가지고. 아, 본인이 하신 거예요? 내 본인 내가 했죠. 아. 그래서 수시간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김을 질질 나대. 그 어떤 의미로 그때는? 아, 나는 이 직업으로서 내 인생을 끝인다는 거. 행복하다는 거. 그는 진짜 행복했을까? 그의 행복이 미심쩍은 것은 그가 군대를 마치고 운전 일을 시작했다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는 기어이 차로 큰 사고를 내고 만다. 그는 그 일로 철창 신세까지 졌다. 그거 사가지고 뭐 살장소도 하고 뭐 딴 장소도 하고 이래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이래 운전을 했는데 내가 잘못 아니지. 누가 잘못이냐? 술이 잘못이지. 그래 먹고 오다가 뭐 다리빨 널쳐가지고 하나 죽고 하나 빈신 내피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는 보험이 없어가지고 엄지도 없고 보험도 없고 이래가지고 일단은 몸부림 맞췄지 뭐. 뭐 아무도 안에서 아무리 몸부림 쳐보니 못합니까? 그들 뭐 살고 집에 식구 뭐 한 5일에 한 번씩 매내오고 뭐 지금 들러주고 이래 샀는데 막상 집에 나오보니 동생들이고 어머니 계시지 아들은 참 거지 다 돼 있고 전부미 팔아가지고 한두 대 팔아가 인명해 나가는데 뭐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럭저럭 살아가서 그때 사는 제 사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산다 하는 것도 말도 할 수도 없이 이 양반이 사고 나면서 다리 난간대로 들어받아가지고 경상북도 저 도로 건설에서 그 도로 그 다리 보수를 해내라 하더니 제가 생긴 안 일아보고 있습니다. 31만 2천 몇십 원인데 보수를 다리 난간대로 들어받아서 그걸 보수를 하라 한대. 아줌마 이거 보수 안 하면 아저씨가 진역을 더 살아요 하더라. 그래 아저씨 그 보수를 안 하면 우리 아저씨가 진역을 얼마나 더 삽니까 하면 하루 15,000원씩 쳐가지고 더 살아야 된다 하대요. 그래 3일을 찾아가가 저 칠곡에 있었디다 그 회사가 도로공사 회사가 그래가가 아저씨 저는 가진 재산이라고는 어린 사남매하고 우리 시어머님 나 70에 난 시어머님 한 분하고 그래 재산은 총재산은 그것뿐이고 있는 집 개만치도 못 먹는데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내놓겠습니까? 제발 좀 봐줘있어 가요. 한 3일째 가서 그 강에 그 가장이라 하는 아저씨 한 분이 아줌마 가요. 가가지고 남한 사람 잘 챙기고 자식들 그다고 그래 잘 가라 합니다. 그 당시 차비를 해가라 하면 돈으로 2,000원을 주대요. 그래 제가 이래 그 당시 살아가지고 이래 살은 게 지금 저는 행복하고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는데 그때에 비하면 무슨 일인들 행복이 아니겠는가. 바쁜 남편을 대신해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아주머니는 기쁘고 행복하다. 그나마 손님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살림살이 걱정도 없고 자식들은 벌써 다 커서 이제 두 식구 마음 편히 지내는 것이 최고다. 장날이면 대장간은 하루 종일 북적거린다. 이 대장간에 손님이 모이는 까닭은 대장장이 솜씨가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물건보다야 좀 비싸지만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도 꽤 많다. 아마도 대장장이의 손길을 살아오는 것이리라. 여기 있는 물건들은 하나하나 손이 무척 많이 간 것들이다. 칼 하나만 해도 만드는데 손이 한참 간다. 담금질에 망치질에 날까지 갈아 세워야 한다.
날아갈 듯 가벼운 망치질이 경쾌하다. 물과 불이 한꺼번에 튀는 칼갈이는 왠지 위험해 보이는데 대장장이의 손놀림은 한치 망설임이 없다. 쇠도 여러 가지 있어요. 두드리 빼면 반질반질하게 그 다지지는 성질이 있고 못한 거는 기득기득한 쇠가 있고 못한 거는 두드리 빼면 아주 연하게 나오는 쇠 있고 쇠가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제일 기쁘고 뭐 하는 거는 뭐냐면 함량이나 거창 이런 데서 제일 목수들 조각하는 사람들 많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보면 전화 한번 쏘가야 만족하단 말이지. 잘 된다. 그 맛이 없으면 아마 이 불길이 끔찍했을지도 모른다. 불길 속에서 수출 하나 집어들어 담뱃불 대신하는 그는 거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아무 철에나 반팔 속옷 차림일 수밖에 없는 이 대장간은 이제 곧 지옥처럼 더워질 것이다. 지금은 돌리지 않지만 1년 내내 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치워놓지도 않는 저 커다란 선풍기가 많은 걸 말해주는 듯 싶다. 제가 제일 쳐다보면 안 됐을 때는 여름에 더울 때에 와, 저 복을 못 타가지고 선풍기 밑에서도 저래 덥다고 저렇게 살고 했었는데 저 불 앞에서 일을 하게 되는 저럴 때 참 와 부모복도 못 타는 싶어 제일 안 됐고요. 이 양반이 그것만 하면 괜찮지만은 농사 서마지기 마늘 농사 서마지기 짓지 보리는 보리 농사대로 짓고 우리 신경 다 대고 하는 때문에 어떨 때는 쳐다보면 진짜 너무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저 양반이 와적하나요? 묻고 지고 갈락하나 싸우고 갈락하나 좀 대충 하석하면 나는 재미다.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분 하는 거 보면 그렇고. 그는 천성이 부지런한 사람이다. 겨울이고 여름이고 새벽 4시면 그는 대장간에 일하러 나온다. 40년 망치질에 이제 좀 게으름을 피워도 누가 뭘 할 사람 없겠건만 푸른 새벽길을 헤치고 오는 그의 자전거는 쉬는 날이 없다. 이렇게 뜨거운 불과 단단한 쇠와 씨름한 지 벌써 40년. 그는 오늘도 두드리고 또 두드린다. 가파르고 험했던 그의 인생 역정만큼이나 힘들고 거친 이 대장일이 이제 그에게는 삶의 전부인 셈이다. 불빛으로 붉게 물든 그의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은 어김없이 선명하다. 이렇게 불을 지피며 또 얼마를 지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불에 달군 벌건 쇠를 두드리는 그의 모습은 아름답기까지 하다. 사실 대장일은 불과 쇠만 다루는 일이 아니다. 물 또한 대장일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달구고 때리고 식히고 이 세 가지 일이 얼마나 잘 버무려지느냐에 따라 물건이 달라진다. 대장장이의 얼굴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다. 잡념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일인 것이다. 내가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일을 하면서 아주 일하지만도 아직까지 배울 게 많아. 배울 게 많아요. 남들은 좀 뽀는 뜨는데 그래도 옛날에 참 어른들, 성인들, 그 옛날에 참 오래된 어른들 한 기술만처럼 아직 못 따라가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참 이
고기 잡는 사람, 이 사람은 백대는 겠고 우리 이런 사람은 대장쟁이 이래가지고 상당히 그 상남 멸치를 안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참 우리 일하는 사람을 갖다가 좀 일을 우대해주고 참 양반 같은 평등한 인간을 대줬으면 진짜 위에 쇠붙이는 세계에서도 다 뒤뜨지 않는 그런 이 기술자가 많이 나왔었기래. 그 당시에 너무 멸치를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보면 아무도 배울 사람이 없는 거지 뭐. 몇 사람이 일을 배우겠다고 왔다가는 며칠을 못 버티고 가버렸다. 어떤 젊은이는 때를 잘못 맞추어 한여름에 왔다가 몇 시간도 못 버티고 가버리기도 했다.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아마 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날까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늘도 어김없이 동이 트기 시작한다. 이제 아침이 올 것이고 또 새날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이 아침 저 하늘이 마치 해지는 저녁 노을처럼 보이는 것은 고독한 대장장이의 모습을 보고 난 뒤여서일까. 붉은 하늘이 달구어진 쇠마냥 곱다.